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먼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13개월 만에 계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갔어요. 결국 윤석열과의 절연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대안과 미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모인 대안과 미래에서는 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란 허상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늦었다, 부족하다,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네. 네. 왜냐하면 늦은 거는요, 1년 지났잖아요. 네. 이제 와서 그냥 뭐 비상계엄 사과한다?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부족하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 저 같은 사람은 듣고 싶었던 게 네. 윤 어게인 이거 절연하겠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단절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네.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안 얘기는 다 했어요. 빠져 있잖아요. 네.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과하면 쇄신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앞뒷말이 좀 달라요. 네. 처음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네. 마지막쯤에는 당원 중심의 정당 만들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맨날 PC방 게임방 가서 놀아.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늦었고 부족했고 못 믿겠다. 이게 저의 오. 평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뒤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네요, 진짜. 박원석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 박원석하고는 다른데 세상 저렇게 삐딱하게 보니까 보수의 배신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요? 인정해줄 거 좀 인정해야죠. 어떤 어떤 거 걸 인정하면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 늦었더라도 사과를 하면은 그거는 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죠. 네. 진정성이 아니,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정은 해줄 부분. 저는 용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은 썼다. 예, 왜냐하면은 12월 3일에 페이스북에 그때 썼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장동혁 그 정치인 장동혁 입장에서는 진짜 천지개벽할 변화예요. 네. 잘못된 수단이었다. 뭐 수단이라는 그 표현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은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당원 게시판 난리 났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그래요? 저 탈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다. 우리 대표님이 민주당한테 협박을 받고 계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계엄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예, 엄청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12월 3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당 차원에서 네. 원내대표 입장이냐 당 차원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대표가 다르고 원내대표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장동혁 입장에서는 큰 진일보예요, 사실.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그러니까 여러 층위가 있는데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뭐 지지 뭐 관저 앞에 가고 시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장 등등등이 조금씩 미묘하게 의원들마다 다 달라요. 네. 근데 대략적인 컨센서스는 일부의 장동혁과 일부를 빼놓고는 사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거는 지금 친윤들도 사실 다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한 것만 가지고 이게 쇄신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는 이미 거의 중론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용기를 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네. 앞으로도 볼 게 없구나. 그러니까 아니 오늘의 근데 인사를 우리 보면 촌님 예. 용 썼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는 후퇴한 거 아닌가요? 후퇴인가요? 후퇴. 예전에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도 사과했고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당 차원에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용 썼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본인은 아니, 그런 얘기 한 적이 그 사람도 없으니까. 비대위원장이고 이 사람은 당대표인데 네. 개인적으로 비교해봐도 이건 후퇴한 거지. 네. 당대표격인 사람이 몇 달 전에 이미 사과하고 절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절연하겠다는 얘기 쏙 뺐잖아요. 네. 이거 후퇴한 거지 어떻게 용 썼다. 두 분이 용기 바뀐 있는 것 같네요. 선택이다. 어떻게 한 그럽니까? 달짜리 비대위원장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정식 당대표하고 무게가 같았으니까 김용태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거 같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 절연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저는 안 쓰면 좋겠어요. 왜요? 왜? 왜냐면요. 절연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모하고 절연했다. 뭐 친구하고 연을 절연했다라는 끊었다.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사적인 관계에 이 연을 끊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연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네. 이게 너무 박절하다, 매정하다, 뭐 이런 인간적인 것에 대한 저는 네. 이거는 이제 언어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윤석열 절연, 정치권에서 윤석열 절연. 절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명징하게 쓰는 게 좋겠다. 어떻게요? 윤석열 제명. 예를 들면은. 제명? 예, 그러니까 행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저는 이 절연을 하는 방식으로서 사실은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명징하거든요. 강선우도 탈당을 했지만은 제명이 민주당에서 됐죠. 제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절연이라는 거는 연을 끊겠다라는 거, 그 사람이 연을 어떻게 김민전이 뭐라고 얘기해? 김민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윤어게인들은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어떻게 절연이라는 얘기를 쓰냐 이런 얘기에서 이게 뭔가 박절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절연이. 네. 그래서 좋지 않다.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제가 윤석열 제명을 하라라고 촉구를 할게. 절연을 하라고. 절연보다는 제명. 예, 윤석열 제명으로. 제명해라. 예. 예. 어려울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제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니까 전한길 씨도 굉장히 비판을 해놨습니다. 일단 SNS에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나 이렇게 올렸다가 삭제를 했고 대신 이제 본인의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 무죄 선고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저와 전한길 씨의 많은 지지자는 바로 장 대표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감수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용을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전한길 씨의 이런 워딩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극우가 분화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이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어허. 그 최근에 그 수익정지 창출 금지됐다는 게 뭐 이게 나왔어요. 네. 이게 봇을 써가지고 조회수를 부풀렸다 전환길이. 아, 그래 그게 구글로부터 나왔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이제 좀 알려진 얘기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음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렇구나. 본인이 직접 돌린 건 아니고 뭐 다른 데인데 그게 이 바닥에서 업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네. 뭐 어떤 식으로 그게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부풀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방법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초반에 전환길이 주목받았던 거하고 요즘의 전환길하고는 조금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제가 보기엔 그거 네. 하나가 있고 네. 전환길을 얘기할 게 아니라 고성국을 얘기해야 돼요. 고성국 무슨 얘기냐면은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나요? 예, 장동혁의 이거에 대해서 네.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네. 누군가는 배신이라고 다시 윤석열에 대한 배신이라고 얘기하잖아. 고성국이 침묵하고 있다. 어허. 고성국은 이 침묵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 당에 입당해가지고 뭔가 이제 필요한 거 얻어내겠다 이거죠. 아. 장동혁한테. 근데 이제 네. 뭐냐면은 고성국은 조금 뭐 스타일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긴 하지만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보수의 김어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뭔가 쪽에 전략가 느낌? 예, 전략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고성국이 얘기하는 대로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실제 네. 계몽령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것도 제가 알기로 고성국으로 알고 그렇구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윤석열이 지난해 총선 때도 고성국 쪽에서 나온 전략 보고서 가지고 물론 망했죠. 총선은. 근데 그런 정도로 약간의 전략가. 윤석열이 고성국 TV 보라고 맨날 얘기해요. 유튜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쨌든 고성국이 지금 이거를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극우가 야 어쩔 수 없는 장동혁의 선택이었어라고 인정하고 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전환길 씨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전환길이든 고성국이든 다 뭐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네. 고성국은 편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 편이요? 장동혁. 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자. 네.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했어. 아, 그래요?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했구나. 네. 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댓글을 보니까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겨울에 특히 인기 많은 고급 조개, 새조개 한상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새조개 살만 500g에 각종 야채와 양념까지 모두 보내드리는 새조개 샤브샤브 4인분과 새조개 초무침 300g까지 이런 한상 세트가 23,900원의 무료 배송입니다. 한정 수량 초특가 이벤트라 준비된 재고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빠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막 힘을 내세요. 애국자님들 감사합니다. 막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네.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당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옹호할 수밖에 없고 옹호를 해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장동혁 대표에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권 정치 밖에 있는 유튜버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네. 제도 밖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말 안 들었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다면 전환길 씨가 꼭 제가 못 이룬 꿈, 장도경을 쫓아내는 거, 버리는 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환길 화이팅! 내가 전환길이다! 우리가 전환길이다! 그러려면 영향력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전환길 씨가. 예, 진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재개하시면 네. 슈퍼챗 쏘겠습니다. 빨리 귀국하세요. 아직 기구 안 했어요? 벙쪄가지고 아니, 너무 좋아서.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 장동혁 때문에. 장성철 전환길 연대를 볼 줄이야. 그러게요. 장전 연대. 야. 장동혁을 쫓아내기 위한 연대. 아, 그러네. 진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저도- 목표는 같다. 저도 이렇게 전환길 씨를 응원하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손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제가 뒷받침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는 날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분석이 나왔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의미는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과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저희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우린 연대 없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사과가 의미 있고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혀도 네. 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예. 왜요? 왜냐면 그동안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구적인 인사들이 이제 입당을 하면서 네. 거기에 완전 포진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곳이랑 손을 잡고 연대를 한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요, 정치적인 생명력, 존재, 네. 그리고 명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게 변한 다음에야 네. 연대라든지 아니면 합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자신들이 그냥 먹으러 간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연대 못해요. 연대 못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말씀하신 대로 맞고, 네. 그러니까 주황색 넥타이를 이렇게 해석해 달라고 메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뭐 개혁신당 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구애다. 근데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anything but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만 빼고 네. 다 이제 연대하겠다. 자기 당내 사람도 못 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다른 당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안철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대로 안 되는데 유승민도 있고 그러는데 한동훈도 있고 뭐 어떻게 연대를 하겠다라는 건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예.